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연일 열대야로 매우 더운데요. 자, 파리에서는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궁 전 종목 석권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12년 만에 복싱 여자 권투에서 또 메달을 땄다는 즐거운 또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출근길 시원하고 좋은 소식들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희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일가 속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덥죠? 네, 열대야 때문에 저도 주말 내내 잠 잘 자고 있습니까? 잠을 못 잤고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한 주의 시작을 애청자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하기 위해서 무차별 통신 조회를 벌였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검찰이 지난 2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의 통신 가입자 조회 통지 문자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지난 1월 4일 이 전 대표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조회했고 목적은 수사라고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지 사실을 7개월이나 지나서야 통보한 겁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의 부장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지난 2022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재판의 공판검사로 파견된 전력이 있고 네. 반부패 수사 일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관련된 사건인데 어쨌든 간에 좀 관련 없는 사람도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까지 통신 조회됐다고 하던데 어떤 사람들의 또 통신 기록이 조회된 겁니까? 미디어오늘의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네. 검찰은 지난 2일 추미애 김병기 민주당 의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고발뉴스, 한겨레, EBS, 미디어스, 민생경제연구소, 통일TV, 뉴스버스 등의 언론사와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려진 것만 이 정도고요. 더 많은 기자들이 통신 조회를 당한 걸로 예상되는데요. 네. 허재열 리포액트 기자도 지난 3일 성명을 내서 해당 통신 조회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 기자에 따르면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이 통신조회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자들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이 돼 있거나 혹은 기자들과 한 차례 이상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지난 주말에 기자 선배들로부터 너도 이런 문자 받았냐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통신 조회를 한 기자의 휴대전화를 보면 네. 민주당 관련 자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거의 다 통신 조회 대상이 됐고 심지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보도를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사람들의 통신 정보도 조회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제가 또 이번 주말에 제보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제보자가 다니는 동네 빵집 아저씨 그리고 10년 전에 헤어진 애인이나 또 대학 동창 아버지까지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보자는 어이가 없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자, 1월에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통보 자체를 8월에 했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통신 조회를 한 날로부터 7개월이 지나서 당사자에게 조회 통지를 한 건데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에 조회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사를 빌미로 한 정치 사찰이다. 4월 총선을 고려한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사건과 무관한 전방위적인 사찰 사실을 총선 뒤에 뒤늦게 통지한 게 선거 개입이라는 겁니다.
자,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 조회 이거 뭐 해도 되는 거니까 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긴 한데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 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고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사찰과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네.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 통화 상대방에 이제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돼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이지 사찰이나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야 통지한 사실을 두고는 증거인멸 등의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통지를 유예했다가 법정 통지 유예 시한에 맞춰서 통지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한마디로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서 법에 따라서 통지 유예를 한 거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대선 국면에서 자신과 국민의힘 통신자료 조회한 그 공수처 정치 사찰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본인도 대선 후보 시절에 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135건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 사찰이다, 국민에 대한 사찰이다, 그리고 독재 시절에는 하던 짓이고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검찰은 그때보다 훨씬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통신 정보를 마구 그리고 무더기로 조회를 해놓고 그걸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을 하면 대체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서워서 이제 기자랑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글쎄요. 이게 사실 이거 누가 이걸 갖고 적법하니까 그러면서 5천만 다 조사를 해보죠. 말이 됩니까? 최소한 영장이 왜 필요하고 이게 그 법원의 통제를 받아라는 거는 그만큼 최소한 하라는 거지 누구나 다 했다고 하면 뭐 이게 수사에 정말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도 사찰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조사를 그 뭐 명예훼손 조사하는데 전 국민 다 합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글쎄요. 뭐 다 지금 걸렸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 중에 혹시나 댓글 통신조에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뭐 여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배동호님, 진성님, 젤리스님, 또 왕자님, 또 산이님 오셨습니다. 조 기자님 갈수록 이뻐진다고 산이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복 받으세요. 네. 자, 귀염뚱땡이님도 오셨고요. 코코님도 오셨습니다. 자, 레코그나이즈님입니다. 무섭다 무서워. 예, 저희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찰 많이 한다는 자체가 뭐 어떤 중요한 사건이길래 그 사람 통신 조회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갑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가량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 상황에 휴가를 또 갑니다. 네, 민주당도 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휴가를 떠났겠다는 네. 윤 대통령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룰루랄라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룰루랄라도 맞습니까? 진짜 네. 진짜 뭐 그래 논평에 봅니다. 나온 얘기입니까? 룰루랄라. 네, 맞습니다. 자, 방송사법, 또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이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네, 뭐 야당이 단독 이제 처리한 법안들인데 네. 한겨레의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윤 대통령이 5일부터 휴가를 간다.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두세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시장에서 현장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방송사법은 휴가 중에 제2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전자결제로 즉시를 제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편 국회는 오늘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그 다음 주에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법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렇죠. 3년 차죠. 이제 오는 11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되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거부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픽 끝나고 이어지는 우리 방송의 인기 코너 영식당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영식당에서 대통령 목소리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민생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TMF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작업,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네요. 네, 팀원과 위메프가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를 밟고 있지만 소비자 환불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인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환불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최고 그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여행 상품과 또 상품권은 환불 책임 소재를 놓고 여전히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팀원과 위메프 이 두 업체가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 유난히 여행 상품과 상품권 판매에 집중한 탓에 네. 피해 규모도 커서 피해자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기준으로 TMF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4,06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TMF에서 판매된 여행 상품과 상품권 피해 규모는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지사들 환불을 보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부 피지사들이 네. 환불할 의무가 없다면서 여행 상품과 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환불을 보류했습니다. 피지사들은 여행이 시작되지 않거나 아니면 여행사가 대금 정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단 여행 확정과 함께 여행사와 소비자 간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상품권의 경우에도 핀 번호가 발행돼서 소비자에게 전달됐으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는 끝났기 때문에 피지사가 아닌 상품권 발행사의 환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TMF에서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와 상품권 업체도 자신은 환불 주체가 아니라고 이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행사와 상품권 업체는 TMF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네이버 페이 또 카카오 페이 이런 경우는 여행 상품 환불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다행히 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같은 일부 피지사에서는 TMF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일부 대기업 말고 다른 큰 데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쵸, 이제 네이버, 카카오. 자금으로 이제 자체로 이제 뭐 정산할 여력이 없는 다른 중소 피지사들은 환불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아직 미지수고요. 네. 위기를 느낀 소비자들이 어제 낮 12시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피지사와 카드사의 환불을 촉구하는 1인 우산 시위에 나서기도 우산 했습니다. 시위.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냈는데 여행도 못 가고 환불도 못 받고 뭔가 막막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발표된 게 없고요. 정부와 금융당국은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니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뭐 요즘 사실 휴가 기간이라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휴가 또 가셔서 댓글도 또 주시고 있고 또 지금도 근데 대통령이 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 가는 게 맞냐? 그래서 뭐 휴가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상황이 좀 그러니까 산이님도 뭐 글 주고 계시고요. 졸기택님 또 꽃발을 걷는 양이님 휴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휴가 좀 다녀와가지고 좀 더 잘하든지요. 리프레시 하시는 건가요? 차라리 네. 그리고 뭐 또 휴가 중에 또 전통시장하고 또 간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내용들이 또 갈지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영식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맛있는 이슈로 찾아왔는데요. 공동대표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도 엄청 더웠습니다. 자, 폭염이 또 열흘 정도 더 간다고 하는데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집콕했습니다. 아, 방콕. 예, 에어컨 예. 틀어놓고 방콕. 네. 이상민 PD는 어떻게 좀 녹아 내린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어딜 다니시긴 했나 봐요. 네. 교회를 다녀왔는데, 네, 목사님과 네. 성도들이 네. 다 밀랍 인형처럼 녹아내리고 있는 네, 걸 네. 봤습니다. 네. 저는 야구장을 잠깐 갔다 야구장이요? 예. 엄청 덥지 않습니까? 아유, 힘들어요. 아니 이번에 심지어 야구 네. 보시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네. 구급차에 실려가실 아. 정도로 열사병을 막 호소하셨다고. 올해가 막 거의 처음으로 온도 때문에 야구장 살짝 녹으신 것 취소된 같아요. 경기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수척해 보이시는 것 네. 같기도 하고. 취소된 치킨이랑 경기도 같이 녹아내리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또 휴가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 간다고 네. 하는데, 휴가 가는 게 맞죠? 지금? 아니 뭐 휴가 가는 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 이 전국 상황 자체가 그리 뭐 또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어서 네. 지금 뭐 댓글 민심을 보더라도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해 주시는 분들 댓글 민심만 보더라도 대통령님 휴가 가시는 거에 썩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드시러 가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디 전통시장 또 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실 것 같은데.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고맙습니다. 우리 그 휴가를 다 가야지. 우리 박 변호사 휴가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저는. 여기 또 MC 또 꿰차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또 우리 박영식 그런 거 아니 저도 안 갑니다 대통령님. 안 갑니까? 지금 시국이 하수상한데 그거 어디 가가지고 가고 뭐 싶은 마음이 맛있는 거 먹고 푸른 언덕에 가가지고 그 뭐 노래 부를 만한 그런 또 마음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시국의 하수상 예. 수상하단 말입니까? 어쨌든 그 휴가는 또 제가 지역에서 대부분 보낼 예정이고 군부대 등을 찾아가지고 우리 그 제복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복이 딱 멋있다고. 제복이 입으면은 딱 그 기품이 있고 네. 품격이 있고. 네. 그래도 전통시장 가가지고 또 상인들 만나고 또 먹고 그러니까 마시고 네. 또 한잔 하고 네. 또 그러면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하면서 우리 네. 소통을 하면서 뭐 먹지 그? 아니 그 마지막에 항상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가를 그리고 제가 지난 그 국무회에서 얘기했어요. 예. 우리 국민의원 여러분들도 휴가 다 쓰시라. 음. 그래서 휴가철 내수진작을 해서 휴가 쓰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이거 직무의 한 일부다. 여러분들 잘 쓰시라. 다 쓰세요, 여러분들 다. 아 그러니까 너무 근데 국무위원들이랑 그렇게 다 그 고위공직자들이 휴가 쓰면은 그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일은 누가 소는. 합니까? 아니 소는 그 저기 횡성이나 이런 데 가면 또 먹는 걸로. 그러면 콜라 제가 마시면은 아주 기가 막히다고. 이거 그래 보리밥 딱 비벼가지고 딱 먹으면은 기가 막혀. 아니 근데 휴가를 가시면 가시는 거지 뭘 자꾸 그 구상하신다고 또 보도에 막 그러니까요. 나더라고요. 뭘 개혁한다, 구상한다. 이번에 또 어차피 휴가 가시면 또 어디 법안 거부하고 하실 거면서 자꾸 구상하고 거부하고 자꾸 떠올리고 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예. 볶음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을 딱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알겠습니다. 먹는 거 얘기로 항상 끝나서 보리밥이 맛있어. 보리밥, 콩보리밥 그거. 촉촉 썰어가지고 열무. 에휴, 뭐 정말. 식사도 하시겠지만 휴가지에서 방송사법하고 뭐 우리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이 법안들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다수 언론의 지배적인 해석이고 전망이고요. 네. 말씀 주신 방송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거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보이고요. 못할 거라는 얘기도 안 보이고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오늘 조간에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실제 이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16번째 거부권이고요. 아하. 법안 개수로 따지면 20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 7612를 외우는데요. 그 뭐죠? 7612.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7개, 아. 노무현 6개, 이명박 1개, 박근혜 2개 해서 7612를 외우고 다니는데 네. 지금 시기로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다 기록이고요. 이걸 합쳐도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 민주화 이전으로 가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45개를 했습니다. 뭐 그거야 뭐 옛날 일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약간 오랫동안 독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속도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 보내시면 60개가 되는 겁니다. 아 설마요. 그러니까 근데 계산상으로? 계산상으로는 아니 60개? 아니 아니 60개 그건 아니 치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영자 누나 치킨 아니야? 아 정말 야 그거 시켜라 그거 60개. 그 60개 아니고요. 그 60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60개. 그게 아니야 그거? 예. 아니 야, 대통령이 그거 자꾸 맛있는데, 법안을 그거? 거부하시는 속도대로 따지면 야 임기 60개만 5년. 판다는 게 팩트냐 그거? 아, 60개 맛있는데 영자 누나 거. 아, 아이 정말. 휴게소에 그 소떡소떡 파는 거? 아 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60개를 한 게 아니고 아무튼 예. 대통령께서 이 법안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신다는 거는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총선 이전까지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거부한다는 거는 거부라는 게 옛날에 큰 부자들을 거부라 그랬는데 그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유 썰렁하네 그거. 예, 대통령께서 국민은 항상 옳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지금 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기억력이 좋아. 아니 그럼요.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예. 우리 60개. 국무회의 들어올 생각 없나? 메모를 잘해. 어? 국무에 들어가면 청문회 통과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괜찮습니다 정말. 갑자기 아니 가짜탄이요. 메모하라고 해놓고 나서 갑자기 가짜탄이요. 예. 휴가 다들 다녀오세요. 네, 예. 직무입니다 이것도. 예. 직무.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십시오. 보리밥에다가. 예. 뭐 먹으러 가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임시국회 8월 달에 열리는데요. 자, 이번 달도 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뭔가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뭔가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예. 뭔가 핵심 쟁점, 사안 어떤 게 있을까요? 법안을 처리하는 진행 네. 방향은 뭐 기존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당장 예정돼 있는 게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예고돼 있고 그러면 뭐 대통령이 당연히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 예, 행사할 거부권 거고. 행사할 것이고요. 그러면 또 국회에서 당연히 무기명으로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의석수를 야당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난달에 이어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논쟁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연임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야당에서 벌써부터 한동훈표 제3자 특검법 발의해라 네. 라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삼부토건이나 주가조작 세력 관련된 그런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좀 불을 지피는 네. 그런 야당의 전략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청문회도 8월에 적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방송 장악 청문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게 하나가 예고돼 있고요. 그리고 8월 14일입니다. 그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된 이 청문회도 예고가 돼 있어서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 예, 네. 그래서 8월에도 마찬가지로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문수입니다. 예? 처음 봅니다. 오. 노란봉투법은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안 짚어드렸네, 그러고 예. 보니까. 계약 당사자의 책임성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걸 너무 다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옵니다. 노란봉투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은 근데 이름이 누구요? 아 누구요? 예, 저 김문수 대. 박지원인데요. 예. 내가 그 후보자인데 이름을 얘기 안 해? 관등성명 대봐요. 이름이 누구요? 예, 저는 예. 아니, 저기, 장난치시면 안 되고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방송에서 그렇게. 이름을 얘기 안 해? 아니, 이름이 누구요? 아니, 제 이름보다요, 방송에서 이렇게 장난치시면 그 후보자님. 관등성명 대봐. 아니, 여전히 경기도지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렇게 장난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구시? 내가 반노동 인사라 그러는데 우리 가족이 다 노조 출신입니다. 이름이 누구요? 자꾸 이름이 뭐? 박지훈. 박문수. 박문수인데요? 예. 저도, 이름이 누구요? 예, 박문수. 고맙습니다. 야, 아니, 제가 김문수. 제일 중요한 분은 안 짚어드렸나봐요. 8월에 역시, 노란봉투법. 예, 노란봉투법 포함해서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후보자 예, 인사청문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목소리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름이 누구요? 요거만 이름이 누구 알겠어요. 하니까, 예, 이름이 알겠습니다. 누구요? 요거만 알겠어요. 관등성명대다. 총살감이야. 왜 그래요? 박지훈 총살감이야. 참네. 이름이 누구요? 이름이 뭐야? 아니 근데 박양식은 공산주의자야. 아니 청문회 가셔서도 야당 의원들한테 이름이 누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굉장히 그 민심이 안 좋습니다. 통과- 과거에 하셨던 이름이 누구요? 저 사람. 아니 왜 자꾸 이름을 물어보세요? 행파 이름이 누구요? 아니 이름만 이름을 물어보세요. 얘기 안 해? 아니 내 후보자인데 아니 후보자는 후보자답게 순대 좀 가져와요. 순대. 김문순대. 김문순대.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참. 아, 아유 깜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도 준비돼 있고요. 예, 뭐 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도지사인데요. 도지사입니다 하셔야 되지 않아요? 도지코인 삽니다. 도지산대요. 도지를 산대요? 아 미치겠다. 도지코인 산대요? 우리 집안이 노조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자, 최상병 특검법 이게 재발이 민주당 예고했죠. 8월에 또 국회에서도 이게 내관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제3자 특검법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받든 받지 않든 간에 사실상 꽃놀이패라고 봐도 네. 무방한 그런 전략 같은데 제3자 그 특검법안을 만약에 발의하겠다라고 발의하겠다. 공언을 한다면 뭐 이미 일찍 공언했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좀 그 시차말로 아사모사 하거든요. 네.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여당 내에서는 친윤들의 반박이 거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아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사적으로 밀어붙이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3자 특검법 카드를 만약에 아예 그냥 슬며시 집어넣는다. 특검 자체는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조로 한동훈 대표가 또 나아간다면 네. 그거 봐라 한동훈 대표는 거짓말쟁이다. 그 이제 후보 시절부터 제3자 특검법이나 국민의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역시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라고 야당은 비판할 수 있어서요.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든 발의하지 않든 꽃놀이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진실규명 요구가 지금 현재도 거센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아하. 상황이어서 이 국면을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고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매우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저는요 묻고 네.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요 민주당과 다릅니다. 우리 다르겠죠? 국민의힘은 99.9% 받는 정당과 다릅니다. 예? 뭐죠?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어. 다만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당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종합해야 되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시는 할 수 제시는 할수 있는데 있죠.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의견, 결론을 도출해 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결론을 이제 빨리 결론은 내셔야죠. 지금 언제까지 결론이 이렇게 막 토론을 어렵지 하겠습니까?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99.9% 받는 그런 비합리성 있는 정당 아닙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잘해야지. 하시는 강적들 안 보셨나요? 강적들요? 예. 그거 저기 TV조선 프로그램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채널A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루 말만 하면 아니 그렇게 강적들이 연합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아, 예. 질문이 뭐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명시를 해드린 거죠. 예. 왜냐하면 구독자분들이 모르실까 봐. 명시요?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적시 명시 적시, 해설. 언급 해설. 지금이 몇 시인데 적시라고 하십니까? 뭐 정말 아유. 좀 때리. 그게 때리시다.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진짜 근데 말씀을 너무 이렇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얄미울 수 있기 얄미워요, 때문에 좀. 예. 그 발언은 이제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좀 좀 묵직하게 하세요. 사람이 좀 묵직해야죠. 만 한마디 한마디만 데리고 하시고. 그러니까요. 묵직이요. 묵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저는요. 무게감이란-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가 있을 때 피하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도 제 말과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약속은 좀 지켜주세요. 그 후보님께서 당 대표 되기 전에 제가 약속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죠? 오히려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민주당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나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게 오히려 박영신과 민주당한테 그런 비판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딱히 제가 안 그래봤다고는 당적들 보셨어요?
안 봤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강기사 아니, 뭐가 보긴 나왔? 뭔데- 얼마나 재밌는데요? 뭐가 나왔길래? 뭐 딱히 보지 특별한 건 안 못해가지고 나왔어요. 뭐가 나왔길래? 기사 보니까 그냥 보셨어요? 하셨던 말씀. 아니, 저는 안 봤는데. 안 그- 봤는데 어떻게 하시죠? 아니 기사. 아니 그 원래 TV 프로그램 나오면 그 이후에 안 기사가 봤는데 나오잖아요. 기사를 보면 안다. 아니 아니 소개팅 상대를 보지도 않고 소개팅 상대 품평을 보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 말 잘한다. 아니 이러니까 나경원 후보랑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 친하죠. 한동훈 그렇게 대표님한테 개인 측면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개인이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개인이요? 아니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라고 이제 나경원 후보님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박영식 집단입니까? 야, 알겠습니다. 아 저 감탄을 그만하고 금치 못하시는군요. 말싸움으로 고맙습니다. 이길 우리 수가 당원 없겠죠. 당원가 적어주세요. 예. 야. 한동훈 대표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야 진짜 잘하시긴 하네요. 잘하시네요. 예, 예. 조선제일혀 예. 조선제일 해야 해. 해. 예. 텅이라고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일 텅. 자, 고맙습니다. 국회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이제 아우. 한동훈 대표가 오셨으니까 국민의힘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 18일입니다. 지역 순회 경선 중인데 자 지난 주말 전남, 광주, 전북, 호남에서 경선이 치러졌는데 어떻게 결과가 좀 이재명 후보가 좀 압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예. 뭐 이미 권리당원 득표율이 83.61%. 어이구. 이거는 뭐 이제 그 전북 경선 이후에도 지금 누적 득표율이 86.97%까지 집계된 거니까 이미 3분의 1을 돌았거든요. 네네네. 전환점을 넘어서 3분의 1을 돌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죽지세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김두관 후보는 그래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음흠. 광주 14.5, 전남 15.6, 누적 득표율도 11.49, 두 자릿수대로 올라가서 이 대목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김두관 후보가 조금 두 자릿수 득표했다고 하는 부분. 원래 이재명 후보가 90%까지 받았는데 호남은 좀 80% 떨어졌던 부분. 예, 예. 요게 민주당 이게 바로 김두관의 힘 아니겠습니까? 김두관 아직 죽지 않으십니다. 예, 살아 있어요. 여러분 김두관 이즈 얼라이브 고맙습니다. 힘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예. 우리 당의 운명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자지운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행태는 예. 국내 사주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 딸이 점령한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재명 그룹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한 거 아니냐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답해 주세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김두관 후보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이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에서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제가 고민인 게 있어요, 박 변호사. 뭡니까, 대표님? 아니 제 통신 기록이 아, 수사됐어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수사를 명목으로 자꾸 날 아니 조사라니까. 대표님 말 조회라니까. 다 틀렸습니다. 예. 아니 터는 게 말이 돼요? 아, 말이 안 되죠. 예.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네요. 하나의 말이 됩니까? 예. 아니 하나의 다양성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박 변호사?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야당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문제죠. 문제제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통신조회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죠. 대표 3,000명이 넘었다고 예, 하니까 걸렸다고 지금. 하니까 일반 시민들까지 다 털렸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걱정하실 만한 사안인데 혹시 김두관 후보도 함께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사표 찍기 하고 다시 한번 박영식을 규탄합니다. 이런 식의 좌표 찍기 하고 토마토 깨기 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박영식 규탄합니다. 이 방송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예. 고맙습니다. 아니. 두관이 맹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더민주 혁신회의를 하나회라고 규정하셨길래 세게 말씀하셨죠. 아니 이재명 대표나 추미애 의원도 털렸기 이 때문에 박영식 박달들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박달들 이 두 명의 박달들 제가 토마토 깨기로 박살내는 겁니다. 토마토 깨기. 우리 당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 전남 광주 도시더니 두 자릿수 나왔다고 너무 지금 힘나셨어요. 힘이 나셨는데 두관이 맹간입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두관이 병관이라뇨. 자, 아니 지금 뭐 김두관 후보가 그래서 호남에서는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는 두 자릿수 받고 또 지금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뭐 좀 놀랍습니다.
민영배 후보가 1위가 됐습니다. 전북은 한준호, 네. 광주 전남은 민영배. 그래서 계속 이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자, 이게 민영배 후보가 광주 쪽이니까 좀 더 유리했던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광주 전남이나 전북이나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최고위원 후보별로 득표율 차이가 이렇게 좀 났던 부분은 그냥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된 경선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일단 뭐 지금 민영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곳도 그리고 자라난 곳도 거기에서 대학까지 이제 졸업을 하셨고 광주죠. 네. 저기 전남일보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호남 적통이라고 한다면 민영배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 그 이번에 총선 때에도 그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되셨기 이겼죠. 때문에 네. 전남도지사 했던 이낙연 후보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정도라면 그만큼 잠깐만요, 이낙연 대표님. 야, 또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쉬셨잖아요. 예. 일부러 셨냐? 네, 많이 셨죠. 일부러 신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대표도 아니고 네. 우리 괴로운 아니 새로운 미래는 괴로운 미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셨죠? 예. 일부러 그러셨어요. 2명 다 따라 나와라. 어쨌든 전병헌 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우리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한테. 아니요, 이준석 대표님. 잠깐만요. 우리를 좀 굽어 살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또 생각하시군요. 이준석 대표랑 함께 하려고 했다가 안 완전 원팀이었지 됐잖아요. 않습니까?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까? 그래서 괴로운 미래라고 하셨구나. 괴로운 미래라고 하셨구나.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그 괴로워요. 소금이 천일염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출신이니까요. 네. 예. 이낙연 대표 지금 나오셨지만 하여튼 뭐 새로운 미래는 지금 아직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예, 김종민 저희- 의원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거의 그런 새로운 일이 새로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얘기를 해본 거의 적이 그런 일이 없지만 없습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예. 오랜만에 이낙연 그 전 대표님을 영접해서 그 좋습니다. 좋긴 한데 예. 뭐 자연인이시니까 잘 지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당대표 선거는 대세대로 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는데 호남을 기점으로 최고위원 선거 조금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또 득표율을 딱 누적 득표율만 보면 김민석 후보가 지금 정봉주 후보 제치고 선두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가 17.58이고 네. 정봉주 후보가 15.61%인데 저는 뭐 아주 일관성 있게 네. 이제 처음 순회 경선 일정 시작할 때부터 정봉주 후보의 표심이나 정봉주. 예, 정봉주 후보의 표심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 한마디로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요 한마디 이후에 이 김민석 후보의 지금 전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수석 최고의 경쟁이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2%의 수치가 남아있는 순회 경선 일정이 수도권이나 경기 이쪽 일정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예. 이제 그런 의심들이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망을 바꾸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 정도의 기세라고 한다면 수석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봉주 후보는 어쨌든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후발주자들이 좀 따라오고 있어요. 한준호 후보나 그리고 김병주 후보나 이현주 후보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정봉주 후보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바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잠시 후에 저희는 정봉주 맞아요. 후보하고 또 대담한 대담 인터뷰 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좀 끝까지 조금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자, 민주당 경선이 지금 경기도, 세종, 대전, 서울 이렇게 이어집니다. 앞으로 지금 이 일정 봤을 때 최고위원 선거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1, 2위 한번 짚어주시면 3주 얘기했었는데 3주 중에 3주. 2주가 좀 안 좋아졌어요 지금. 예, 네. 3주가 이제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라고 정봉주, 이현주, 네. 김병주였거든요. 근데 대전 세종 쪽은 아무래도 이제 김병주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군대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김병주 후보 얘기는 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현희 후보나 이현주 후보 쪽에서도 사실은 남은 경선 지역에 사활을 걸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적 연고나 조직
조직력을 감안해서 따져본다면 대전 세종 쪽은 그래도 좀 크게 이분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전무하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는 나머지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엿보이고요. 네. 하지만 판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이대로 들거든요. 쭉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예. 지금 후보들의 순위가 5위 싸움이 사실 가장 핫하고 나머지 1, 2, 3, 4위 정도는 지금 이 순서대로 굳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5위권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5위권? 지금 누적 예. 경선 결과를 보면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강선우 순인데 네. 제일 지금 주목되는 것은 역시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분의 지금 경쟁으로 일단 좁혀 들어간 것 같아요. 세 사람 중에 한 분이다. 네, 그래서 예. 쓰리주 중에 정봉주 후보가 가장 일단 제일 앞서가고 있고 김병주, 이현주 후보의 뒷심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국민의힘 하려고 했는데 바로 나빠졌어요, 그냥? 그쪽 전당대회 재미없는데. 재밌죠. 재미없잖아요. 예, 재미없습니다. 제가 더 재밌잖아요. 네. 오랜만에 나왔으니 개그 하나 개그 좀 하고, 치고 들어가세요. 예, 예. 또 들어가란 말입니까?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철수하지 마시고요. 예, 개그 하나 할게요. 네. 저기 미팅 좋아하십니까? 미팅 좋아합니다. 예, 미팅이 가장 잘 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팅이 예. 제일 잘 잘 되는 되는 지역? 지역. 예. 오키 나와. 오키 나와. 오키 나와. 예, 불 붙네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본이네요, 그죠? 미국 시카고 주민들이 웃는 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웃는 법. 시카고는 예. 웃는 법?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시카고는 피자? 아니 코코코코. 시카고 웃지. 어? 야, 시카고 시카고 웃지. 아하하. 예, 이제 자, 한의사가 카지노에 가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네. 아십니까? 한의사 카지노에 가서요? 예. 한의사 카지노에 가서 바로 인생은 한 방이다. 아 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야. 반응이 너무 할수록 실망이네요. 요새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한잔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나오신 김에 국민의힘도 한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후속 당시 인선 또 하고 있어 친정체제 구축할 전망인데 이 정점식 정책위장 그 자리에 김상훈 사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 김상훈 의원 어떤 분입니까? 김상훈 의원은 대구 서구 내리 네. 사선 사선 의원이에요? 예, 실제 제가 만나뵌 적이 있는데 예. 젠틀하신 분으로 기억하고요. 다만 좀 스타일이 날카로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제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나 정책 방향이나 이제 여러 현안들 논의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움이 엿보였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딱 주장을 기다 아니다 잘라서 주장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개파색이었다라고 언론에 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러 의원들하고 두루두루 좀 친분이 넓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특히 대구 경북 쪽 분들은 친윤이든 뭐 개파를 따지지 않고 넓게 친하신 것 같고요. 경제 정책이나 여러 행정 관련 전문이어서 이분이 행시 출신이고 대학교를 외국의 오리건주 대학교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거기 졸업하셨고 예. 행정 전문가이다 보니까 여러 이 조언들을 한동훈 대표에게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정치권에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민생 입법 얘기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게 제3자 특검법, 특히 최수근 특검법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특검법이다. 제3자도 하면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네. 이제 이런 대목들을 본다면 당 내에서 원래 정책위의장 자리가 이제 그 정책들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조타수 역할을 하는 거인데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들을 많이 하실 그런 인물로 일단 읽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원내 방향은 이제 이분께 많이 기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지금 예전에는 박수로 이렇게 정책위장 추인했었는데 표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 친윤 쪽에서는 뭔가 한번 투정 좀 부리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해요.
투정이겠죠. 투정이겠죠. 투정이고 예. 이분 저기 김상훈 의원 제가 앞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과거에 따지자면 저기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분이거든요. 아.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분이 지금 4선까지 하신다는 걸 보면 그것도 대구 서구에서 내리 사선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건 뭐 우리 박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경쟁 공천 받기 어려워요. 거기는 경선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선하고 재선하고 3선하고 4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일인데 예. 경쟁자도 많았을 텐데 개파를 다 떠나가지고 이분이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서 지역구 정치를 오래 하신다는 건 그만큼 두루두루 넓고 개파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윤마저도 제가 호영호재로 하는 사이로 알고 있어서 뭐 이거는 뭐 표결 얘기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네. 그냥 해본 얘기입니다. 해본 얘기 네, 아닌가? 이건 해본 생각이 얘기라고 듭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표결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자, 겁니다. 대구에 이제 나오겠네요. TK 얘기는 이제 하지 마소. TK요. 예. 이제 자, 중앙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안 하십니까? 네, 그거는 단독은 체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는 거지. 나라의 안위와 걱정 얘기는 한다는 거죠. 배배 꼬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내 페이스북 글을 또 곡해가지고 한심해. 네, 그래 봅니다. 방자하다 안 합니까? 문제는 방자까지는 아닙니다. 방자까지는 아닙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한 거예요. 내는 직선주로만 쭉 달리는 예. 홍마허야, 홍마허. 홍마. 수마허. 아, 홍마어예요. 참. 아니 근데 전당대회 딱 끝나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말씀도 좀 줄었고 많이 줄었어요. 에너지도 좀 많이 딸려. 노. 그렇지 않죠. 네, 홍카콜라 TV에서 쇼츠 올리는 걸 박영식이가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팬으로 필사를 씌워 검사 맞으세요. 네. 왜 굳이 제가 그 쇼츠까지 보면서 검사까지. 필사를 해야 되는지. 명언들이 많아요. 명언이요? 그렇죠.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간다. 뭐 그런 예전에 그거는 YS. 그러니까 YS 거를 따라 쓰셨던 거 그런 명언을 재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용. 이거 다운표 붙여. 제방. 가피 그 헐리잖아. 예. 참. 방자하게 저렇게 또 걸리라고 또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빨리 넘겨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도 좀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저기 있네 오세훈. 김선재 오수 시장이 말하기 전에 예. 이름이 누구요? 이 사실 이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년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게 노동전쟁에서 사실상 이 노동계 어떤 이 노동자로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막 갑질을 하거나 이런 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양면성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노조의 이 권리들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조의 어떤 그 부담감 드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의 어떤 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로 행적 가서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두루두루 살펴보는 행정력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 사실상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서 동의합니까?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분 양면성을 받아 양면성. 양면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누구요?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내 이름 적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서로 아시잖아요. 또 알잖아요. 서로 알면서 뭐 거기 계세요. 언제 봐도 그 처음 본 사이처럼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유, 당에 하여튼 또 국민의힘 당 아우. 예, 아이고 싸우지 마시고요. 예, 싸우지 마시고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 국민 25만 원을 뿌리겠다 하는 야당의 주장 이거요. 예. 차라리 그 돈이면 TMF 이 피해자들한테 돈 아, 나눠주는 게 또 어떨까요? 그것도 연결되군요.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이 기이하게도요 보편이라는 수식을 붙여서 묻지마 13조 현금 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어려운 국민들로부터 보듬기 위해서 마련된 복지 재정을 가진 사람들 지갑 채워주겠다는 쓰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건 정말 착잡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힘이 너무 빠져 계시네요. 그러니까 빠졌어요. 네. 아유, 힘 빠진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오고
파리에도 다녀오고 네.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가 정말 대외적으로 힙한 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이 납니다. 가자! 힘이 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힘나 하시는 분이 솔레미예요. 알겠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 제가 오셨습니까? 나오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끝날 때 그걸 하나 오시는 겁니다. 네. 박영선이나 이렇게 송영길 후보를 찍으신 분 같아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예. 말씀을요? 알겠습니다. 우리 영식당 박영식 에디터, 이상윤 PD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2주도 채 남지 않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 최대의 관심사, 최고위원 선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뉴스토마토 올해 처음 나오신 거죠? 그 전에 예전에 그 노영희 변호사 네. 네. 할 때 마포에 있을 때 네. 한두 번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반환점 돌았다고 좀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의 열기는 늘 뜨겁죠. 그런데 네. 이제 어제도 제가 광주 유세, 전남 유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에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한 언론사에서 흥행 참패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이제 참여를 호소했어요. 국힘은 의자로 그 집어치고 무슨 그 싸움을 하고 그래도 50% 가까운 48%의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당원들이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당원분들도 이게 자꾸 그 언론에서 무슨 뻔한 전당대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 관심 떨어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다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고 모두가 다 싸워야 할 때인데 네.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탄핵도 싸워야 할 때도 정권 교체도 정권 탈환도 불가능하다.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를 해달라. 예, 제가 오늘 방송에 이제 그 지방을 한 4박 5일 일정 뛰고 올라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온 거는 당원들에게 혹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여와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데요. 지난 주말에 김민석 지금 후보가 역전하긴 했지만 사실은 계속 선두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예. 원외 인사인데, 유일한 원외 인사인데 이렇게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뭐 이른바 정봉주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그 당원들이 얘기하고 싶은 말씀들 네.
그런 이제 그걸 조금 더 넓고 크게 얘기하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뭔가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네. 그것이 하나의 집합적 사고로 모아지는 건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탄핵이라고 봤던 거예요. 윤석열 그 대통령 체제하에서는 네. 단 하루도 못 살겠다. 근데 이제 많은 현역 의원들이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 네. 현역 의원들이 두려워했죠. 역풍 분다고. 네. 근데 막상 제가 탄핵 얘기하고 지지율이 1등을 달리니까 다른 후보들이 지금 나머지 저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이 다 이제는 탄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준 이유는 빨리 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아하, 예.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당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와 갈채를 보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잇따라서 탄핵 얘기를 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투표율도 높았어요. 40% 50% 됐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니까 정봉주의 돌풍이 이어졌죠.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 네. 그 돌풍이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돌풍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돌풍이 꺾이면서 투표율이 떨어진 건지 이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투표율은 급락을 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죠. 정봉주 후보님도 좀 떨어졌고 제가 투표율도 어제 떨어졌고. 유세에서도 그랬습니다. 관심과 투표율이 떨어진과 동시에 내 지지율도 떨어졌다. 아하. 그렇게 돼 있어요. 현상은. 예. 원인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돌풍의 이유는 국민들이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었고 그분들이 당원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했다 내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0여 년 전서부터 이명박과 싸웠던 그 전투력을 검증됐고 인정됐기 때문에 정봉주가 탄핵을 한다고 하면 정말 하겠구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언론에서 수석 최고위원 이게 뭐 누가 될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수석 최고 이게 이런 직책이 있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 순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1등 하는 게? 저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당원 당규상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이 이제 보통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예. 그런 얘기하면 이제 119 이런 분들이 뭐 우리 또 무슨 하는 발언이야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옛날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시쳇말로. 예. 그런데 이제 싸움을 부추긴 거죠. 예. 근데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동시에 이제 오늘 뭐 질문에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정봉주 수석 최고위원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특히 우리 진영 내부에서 저에 대한 비판 지금도 뭐 난립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중에 최고위원 되면 이제 그때는 얘기를 할 거고 저에 대한 그런 온라인상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는 친명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정봉주 지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친명이 맞는데 예. 정봉주도 친명 중에 찐명이라고 하는데 네. 정봉주를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정봉주를 비판을 해요. 정봉주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투표를 떨어지는데 역할을 좀 했다고 보고요. 예. 인터넷상에서 예를 들어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계속 글 쓰고 댓글 쓰고 이렇게 되면요. 금방 언론상에서도 그러니까 언론도 이걸 바로 질문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수석 최고위원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죠. 싸움을 부추겼고 예. 부추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계속 본인을 수석 최고위원 시켜달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뭐 김민석 의원하고도 워낙 친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온 동지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당원 당규상에 다만 이제 순위대로 앉습니다. 우리 언론에 잡힐 때 순위대로 그렇죠. 앉죠. 좌우 대표, 이렇게 앉죠. 원내대표 1, 2, 예. 3, 4 이렇게 그렇죠. 앉습니다. 예. 근데 사실 최고위원은요. 언론에 보이는 건 공개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 예, 거기서 안건을 갖고 토론을 하고 거기서 문제 제기할 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순위와 무관하게 최고위원들의 내공과 실력이 다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이 안건을 소화하고 당원당규상의 안건 소화하고 이슈 소화하고 이런 거로부터 앉아서 보면 서로들 회의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역할이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1, 2, 3, 4, 5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네. 전 그렇게 보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탄핵을 이렇게 직접 언급하는 거 아마 되신다면 민주당이 직접 언급하는 걸로 될 것 같은데 탄핵 얘기 직접 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그런 의견이 있죠?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볼게요. 일각에서입니다. 일각이 어디죠? 네, 뭐 일각이 어디가 뭐 일각이 중도층일 수도 있고요. 네, 모르잖아요, 잘. 네 모릅니다. 조중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보수 쪽이에요. 음흠. 보수 쪽이 탄핵 상황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아하.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탄핵을 직접 언급하는 게 왜 불편하죠? 그럼 제가 7월 2일 날 탄핵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동의 안 해야죠. 아하. 근데 그게 다 왜 동의한 걸 불편합니까? 봤을 때는 아니 국민들이 192석을 줬어요. 네. 이거 탄핵 의석수입니다. 아하. 그럼 일각에서 또 이르겠죠. 200. 일각이라고 하는 건 조중동입니다. 예, 200. 200석입니다. 192석을 줬으니 예. 나머지 8명은 국힘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라 이런 얘기예요. 아, 설득 정치력을 보여라. 그분들도 예를 들어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할 때 민주당이 200석이었습니까? 아니요, 택도 아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 택도 없었잖아요. 150석 간신히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탄핵이 됐어요. 그건 국힘을 설득을 하는 정치력을 보였고 그때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200만 이상이 한 번에 한 집회에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은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탄핵은 먼저 국민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하. 예. 제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신 거다. 예, 그리고 이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과 보수 진영도 이제는 아니죠. 친윤 진영이 불편한 거죠. 거기서 불편한 거지. 당연히 얘기해야 될 것이다. 누가 불편하죠? 탄핵을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60, 70% 가까운 수치가 이 대통령 치하에서 못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가 불편하죠? 알겠습니다. 예. 친명 그 논쟁도 한번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뭐 명심 경쟁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후보님만 출마 선언문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비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 중에. 이것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그 각자의 전략이겠죠. 네. 그다음에 마케팅 나를 어떻게 마케팅해갖고 표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는가.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종가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게 함께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게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아하. 근데 이제 저도 뭐 언급을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최고위원, 저는 글쎄요, 이게 지도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왜 지도부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나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아서 득표 활동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의 지도부에 들어가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웅이에요, 영웅. 히어로 영웅요. 지도자는 한마디로 영웅입니다. 영웅은 난 용기와 희생으로 이 그룹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내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상대적으로 덜 했더니 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좀 기울어진 게 이재명 대표가 아, 이 표 안 나오냐 이런
얘기 유튜브인가요? 하고 예. 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바도 있는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평가 유보입니다. 네. 예. 약간 불편한 질문 조금 드려보면 2007년도 당시 정동규 그 손학규하고 그 정동영 후보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정동영, 또 후보님은 손학규. 그때 막 좀 이렇게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좀 인연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젊네요, 엄청. 저 그 때는. 저하고 좀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 때 갈등 이후에 저는 바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면서 BBK 다스와 싸웠죠. 저 질문은 완전 잘못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맞네요. 저 때 정치적 앙금이 없었어요. 다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와 약 17, 18년을 좋은 관계로 있었죠. 네. 저게 정치적 앙금이면요. 속 좁은 정치인들은 저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것도 언론 프레임이라고 보십니까? 여기도 작가 프레임 같은데. 작가 프레임. 언론에 저런 기사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하여튼 요지는 우리 후보님하고 이재명 또 후보죠. 당대표 후보인데 그렇게 뭐 갈등이 있거나 이러진 않는다. 그럴 이유도 사실 없었고. 선거하면서 계속 그런 게 막 누가 계속 얘기를 하고 부각을 하는 거 같아요. 온라인에서요. 네. 이런 거예요. 당원들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입당한 지 한 5년 미만쯤 된 당원들이고 정봉주의 과거를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이명박과 어떻게 싸워왔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그 대표와 얼마나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런 저는 민주당 역사가 40년 된 분이에요. 네. 40년 된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 동기생이 조정식 의원 아닙니까? 육선.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동기도 만약 쭉 했었으면 아니 우리 육선이- 동기들 이제 그 저는 86년 당적이고요. 그때 시작했고 예. 원내 돌았는 거는 2004년이죠. 2004년 때, 이제 예. 탄돌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막으면서 들어온 탄돌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탄돌이죠. 또 예. 몇십 년 만에 탄돌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당적 활동을 했는데 지금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 3, 4년간의 짧게. 네. 저의 행적밖에 못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하는 얘기를 점검 없이 네.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그냥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비판도 관심이니까요. 정치인은 관심이 끊기면 죽는 거거든요. 비판도 관심이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80년대부터 민주당 이렇게 사랑했는데 예. 아니라는 얘기 막 나오고 뭐 저는 엉뚱한 얘기 속상하지 나오는데.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네. 올라가실 때 죽여라 하거든요. 로마 백성들이. 네. 바로 그분들이 어제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열광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중의 지지는 오늘 올랐다가 오늘 긍정적으로 그 메시아라 그랬다가 내일 죽여라로 바뀔 수도 있고 오늘 죽여라 했다가 내일 메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그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중의 지지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예. 지금 그분들이 정봉주란 배를 뒤집어 엎고 싶지만 언젠가 그분들이 다시 정봉주란 배를 띄우는데 열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관한 부정적 지지는 긍정적 지지의 또 다른 단면에 불과하다. 관심도가 있으니까. 예.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hate. 증오가 아니라 indifference, 무관심. 무관심이 가장 그렇죠. 안 좋은 거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다. 그래서 저에게 비판해 주는 분들은 부정적이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정봉주는 어떤 삶을 살았죠? 한번 찾아보면 네. 긍정적 관심으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불쾌하거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예. 정봉주 후보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최고위원 분들도 제가 이제 또 사람 같은 있는 후보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예. 금방 친해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나한테 다 후원금 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정봉주 원의 돌풍 때문에 최고위원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이 돌풍이 꺾이니까 관심도 사라졌다. 예.
다시 정봉주. 그래서 제가 어제 유세 때 그랬습니다. 정봉주 이제 반환점 돌지 않았어요. 한 30-40%밖에 안 왔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 대전, 뭐 경기, 서울 중요한 다 그리고 남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예. 17, 지금 온라인으로 카톡을 보내갖고 자발적 투표입니다. 네. 근데 17, 18일날 ARS 전화가 와요. 아, 중요합니다. 예. 강제 투표입니다. 예. 그게 이제 아웃바운드 방식인데 그렇게 투표가 오면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정봉주 지지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선전포고를 했냐면 네. 정봉주의 대반격이 시작됐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열풍과 관심도 증폭될 것이다. 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조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 제2부속실도 만든다 그러고 한동훈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나 뭐 대통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상황을 구미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미호요? 예. 9개 달린. 예, 꼬리 9개 달린 오. 경우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이리 넘고 저리 넘고 하는 그 옛날 아하, 예. 그 전설의 전설이 고향에 있습니다. 나오던 예. 구미호. 그리고 국민들에게 네. 제주를 이쪽으로 놓고 저쪽으로 놓고 하면서 주제를 흐트리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제2부속실이요? 뭐 지금 하게 되면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이 의심되는 사례가 없어집니까? 저걸 왜 해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구미호죠. 아, 구미호다. 예, 이리저리 제주를 넘으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에 불과하다. 먹힙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막아냅니까? 또 민주당이? 뭐 특검법도 지금 통과한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저분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진숙 씨 같은 분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그리고 김문수? 노래 주점 간 거에 대해서 나는 음치입니다. 아, 예. 그 다음에 50만 원치, 400만 원치 빵을 사면서도 예. 그래서 한간에서 그러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빵통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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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분들은 예. 국민과 함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아. 국민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개돼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일어나서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민주당은 네. 제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면 네. 탄핵 추진위원회를 조국 혁신당과 똑같이 탄핵 추진위원회를 열고 네. 탄핵을 민주당 1호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국 혁신당 네, 지금 말씀 드려보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예. 뭐 같이 가야 될지 또 앞으로 과제 예. 전에 지금 보면 뭐 구동존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조국 예. 대표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후보님께서는요? 구동존의 뜻이 같은 것은 구하고 네. 다른 것은 그대로 놔두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민 비조라는 표현도 있었죠. 맞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예전에 총선할 예, 때. 그게 이제 조국 신당의 네. 캐치프레이즈였어. 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을 해달라. 예.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됐죠. 네. 실제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을 빨리 조기에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구동이 됩니다. 네. 같은 것은 구하고 존이 양자의 견해가 다른 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국 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네. 다름을 강조하면서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를 갖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제가 예. 가장 좋아하는 그 중국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사자성어 있습니다. 5월 동주 구동존입니다. 5월 동주면 5월 동주. 예. 예, 5월 동주. 와, 원수끼리. 아니, 예. 5월 구동존이가 아니라요. 예. 죄송합니다. 아, 예. 5월 동주 동주공제예요. 아하, 예. 5월 동주 그 동주공제. 그러니까 동주공제. 예. 같은 배를 타고 서로 원수 되는 사람끼리 같은 배를 타고 예. 거센 물살을 헤친다고 하고 저 구동존이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화이부동이 나옵니다. 예, 제가 구동존이 화이부동. 짧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는 겁니다. 중국 예.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건데 예. 화이부동은 화합하되 아하.
부동, 화이부동. 한 가지는 아니다. 정체성은 잃지 아, 않는다. 그러니까요. 화이부동. 예. 화합은 화합은 하되 정체성이 그렇죠. 구동존이 화이부동. 아하. 같은 것은 구하고 다른 것은 놔두고 네. 화합하되 음흠.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네. 이게 중국이 일본군이 침략했을 때 국공연합했을 때 그렇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했을 때 저 표현을 썼습니다. 구동존이 화이부동. 네. 그 각자 공산당의 정체성, 국민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지만 일본군이라고 하는 공동의 공동의 적과를 함께 맞서 싸우자. 네. 그리고 과거 그 타계하신 노회찬 의원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네. 한국과 일본은 원수고 적이다. 하지만 외계인이 침공하면 함께 손을 잡고 예, 싸워야 한다. 예. 그게 구동존이 화이부동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공동의 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빨리 무찔러야 될 상대 민주당과 조국. 네. 그럼 손을 잡고 함께 싸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치기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하는 거죠. 네. 일단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이루고 난 된다. 다음에. 예. 자, 끝으로 이제 뭐 우리 지지자분들도 우리 방송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찍어달라는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특히 최고위원 8분이 각자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후에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민주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인 2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 민주주의 꽃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 중에 가장 재밌는 선거가 1인 2표제입니다. 2명 뽑아야 2명 뽑아야 두 돼요. 명. 그러니까 본인의 그 표심이 좀 여유롭고 네. 너그럽습니다. 네. 한 명은 원내 인사에게 표를 주시고 한 표는 원외 인사인 유일한 원외입니다. 저에게 표를 주시면 저는 거리의 최고위원이 돼서 당원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사랑과 지지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탄핵, 조기 대선 실시하는데 제가 온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자, 오늘 방송 마치면서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안을 보는 시사 역발상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신인규, 황희두 두 청년 정치인의 거침없는 입담쇼 의사당 1번 출구 방송됩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